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지난 어제 그러니까 5월 2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수업 진도 다 마무리하고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지금 완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제 그 진도를 마무리 짓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21cm에 해당하는, 수소선, 전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했었던 것들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단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에서 우리한테 오는 동안에 많은 산란과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막상 우리한테 오는 양이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파장이 긴 것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장 긴 것들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성수소라고 하는 얘네들에 의해서 방출되고 있는 21cm 전파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생성 원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파장이 긴 중성수소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은하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은하가 이렇게 옆에서 봐줬을 때, 이 가운데 팽대부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렇게 팽대부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는 곳이죠. 그쵸? 여기 팽대부에서 떨어진 요만큼의 거리가 대략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천체들이나 은하 구조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팽대부 건너편에 있는 요 지점과 같은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뭐 나가서 이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뭔가가 오는 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면이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중성수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인데, 은하면에는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21cm 전파가 우리한테 아주 손쉽게 파장이 길다 보니까 은하면을 지나서 팽대부를 지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21cm에 해당하는 이 전파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나선팔이라든지 나선팔과 팔 사이의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1cm 전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를 알아봤더니 막대 나선 은하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요 놈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도플러과 관측과 우리나라의 나선팔 구조 및 회전에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은하의 회전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오른쪽 날개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자, 강체 회전과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 요것이 있는데, 이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이라는 요 말뜻은 우선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가깝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서,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쓸 때 강체 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비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 A점 있다 쳐봅시다. 자, 여기 이제 회전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A나 B, C, D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A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A에 의해서 나오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아니면 D에 의해서 나오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같은 각이 돼야겠죠. 그래서 강체 회전은 각속도가 지금 같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호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만 D는 이만큼의 거리를 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는 D가 더 크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회전 속도는 거리에 대해서 비례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관계를 얘기하려고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회전 속도는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굳이 그럼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 따라 반비례하고 있다. 이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계를 위해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지금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받았었을 때 요 중심부에서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케플러 회전하듯이 나타난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이게 342페이지에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요런 관계로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1kpc 이내 여기까지죠. 보게 된다고 하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속도가 팍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강풀이란다. 죄송합니다. 강체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아직 이것도 추론인데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팽대보다 보니까 별이 아주 많고요.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유인력으로 강하게 묶여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 회전을 할 때 강체 회전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 구간인 1에서 3kps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케플러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케플러 회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구간과 같은 경우는 별이 많고 거리가 가깝고 그러니 강체전 하는구나. 아, 그래, 맞아. 근데 2번 구간에서부터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왜? 관측되는 별의 개수도 적고 별들 사이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케플러 회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케플러 회전을. 자, 그런데 문제는 3번인데 3번에서 갑자기 속도가 살짝 증가가 돼요. 요거는 그래 그렇다 치자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 외곽에 우리 은하로 친다 그러면 은하 외곽인데 속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보니까 속도가 오히려 올라가서 이 정도의 속도 차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다고 치면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팽대부가 요렇게 있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시계 방향을 회전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외곽에서 뭔가가 우리를 지금 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거는 관측이 안 돼요. 그럼 관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빛과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하 회전에 관여하고 있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이라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중력적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중등 과학 상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어떠한 별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별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이 별의 여기서의 회전 속도를 v,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떨어진 이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치고 이 회전 궤도 안쪽에 있는 요만큼의 질량을 우리가 large m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별과 같은 경우에는 은하 인력에 묶여서 회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별과 같은 경우는 은하 중심과에서의 만유인력이 얘한테는 구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은하계 전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 별의 질량의 곱으로 만유인력 구할 수 있다 치면 구심력 또한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사라진다 친다고 하면 여기서 R분의 large G, large M이 곧 V 제곱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하계 전체 질량에 대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large M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전부 다 넘겨봅니다. 그러면 G분의 R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상수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R은 거리니까 이거는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 속도만 안다면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가 그 회전 속도가 곧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은하 중심부의 질량이 얼마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본다고 치면 결국은
결국은 이 외곽 쪽에서, 은하계 외곽 쪽에서 이만큼의 속도차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속도가 곧 어떤 질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요 선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어떤 별에 대한 거다라고 본다 치면 이만큼의 속도차가 발생하는 이만큼이 곧 뭐가 된 거냐면 암흑 에너지의 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율력과 구심력을 이용을 해서 은하계 전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암흑 물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암흑 물질에 관련된 중력 렌즈 현상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딱히 뭐 구하고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은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계산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하 회전에 대한 것을 우선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것은 요 놈입니다. 자, 은하계 질량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시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은하계의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거냐? 우선은 은하계 전체가 강체 회전이 아니라 케플러 회전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왜냐하면 강체 회전하는 구간은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시할 만큼이 돼서 전체가 지금 다 케플러 회전한다라고 이제 가정한다 치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서서 이쪽 방향으로 봤대요. 여기서 이쪽 방향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태양계인 나는 은하 중심에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반지름을 하는 원궤도를 이렇게 지금 태양계는 회전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게 된다 그러면 CBA가 있는데 여기서 C는 은하 중심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보다 은하 중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자세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태양계의 회전 반지름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 또한 우리보다 빨리 회전한다. 근데 A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에 떨어진 이만큼의 거리보다 얘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회전 속도는 느리다. 자, 우선은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B하고 C는요. B하고 C는 각각 지금 우리보다 더 빨리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서 섰을 때 BC는 더 빠르게 우리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BC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B와 C는 우리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는 것이죠. BC가 우리가 더 빨리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C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선 속도 값은 이렇게 양수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A와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회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곧 회전하면서 얘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태양계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시선 속도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에서 어떤 별이 얼마만큼 빠르게 돌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요것만 나오면 안 되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은하좌표계에 대한 것을 고급지구학때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뭐 투 과정에서도 한번 한 경우가 있는데 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은하계의 중심이라 가정을 해보고 쭉 선을 그어서 여기에 지금 태양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여기 태양계가.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인 축 하나만 딱 잡아봐요. 자, 그러면 태양계를 기준으로 1, 2, 3, 4분면에 있는 각각의 별들은 전부 다 회전하고 있을 것인데 회전 속도가 다르겠죠. 왜? 우선은 1번과 2번에 있는 요 위치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회전할 겁니다. 케플러 회전이기 때문에 은하 중심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빨리 회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태양계의 회전 속도를 만약에
요 정도의 크기로 우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1번과 2번에 있는 애들은 회전 속도가 원래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보기 편하게 직선으로 이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회전해야겠죠. 그 다음에 3, 4분면의 애들은 우리보다 좀 더 느리게 회전할 겁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지금 보면 1, 2, 4분면, 특히 1, 4분면 애들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별은 태양계보다 더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1번에 있는 요 1, 4분면에 있는 이 별들은 태양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줄어든다. 그 말은 뭐냐면 시선 속도와 같은 경우는 음수값이 나온다. 이 얘기죠. 이거 기억나시죠? 시선 속도. 그 다음에 2, 4분면의 애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선 속도와 같은 경우는 양수가 나오겠구나.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3, 4분면은요? 3, 4분면은 느리게 회전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를 따라잡겠죠. 그래서 3, 4분면의 애들은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음수의 시선 속도가 4, 4분면의 애들은 우리가 더 빨리 얘네들 제끼고 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니까 양수의 시선 속도가 그래서 마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하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선은 이 형태는 이 형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있는 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별 또는 뭐 여기 있는 별. 그러면 여기 있는 별과 같은 경우는 태양계가 중심에 떨어진 거리나 이 별까지의 거리나 거의 지금 그림상으로는 약간 다른데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회전 속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방향에 있는 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거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0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있는 얘네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의 직각으로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도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내가 은하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태양계가 여기 가운데 있다. 자, 이쪽이 지금 팽대부 방향이다. 라고 본다 치면 여기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 여기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회전축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XY축에 있는 그런 별과 같은 경우, 요 별이나 요 별과 같은 경우는 다 시선 속도가 0이 나온다. 거리 변화가 없다. 이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X축에 있는 요런 별들도 마찬가지로 시선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하계의 회전 속도 분포와 이런 것들을 21cm 전파를 통해서 이제 흡수선의 파장 변화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제 그 문제를 줬으니까 그 문제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서 갖고 오시면 요거에 대한 이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우주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중 소단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막 이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 대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은하부터 해가지고 은하군, 단, 초은하단, 그 다음에 우주 거대 구조, 그레이트 월이라고 말하는 이 거대 구조까지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요게 현재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어떤 우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선은 지금 요 그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은하를 우리 우주의 끝을 받았었을 때 대략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뭐냐면 요렇게 어떤 가닥이 있어요. 어떤 가닥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뻗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런 가닥들을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 거대 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가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이런 부분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은하단이 분포하고 있고요. 필라멘트를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마디에서 초은하단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우주의 구조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거대 가락을 따라서,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따라서 별들이 많이 분포한다. 특히 필라멘트와 필라멘트가 만나는 이런 마디 부분에서 별들의 개수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대 공동 또는 보이드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지금 아무것도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간에는 이 거대 공동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우주랑 접하고 있는 이웃하는 우주,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을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 공동이 우리 우주 바깥쪽에 있는 다른 우주와 접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우주를 넘어서 외부에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광속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주 바깥에 있는 것들은 관측 불가능하다.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요거에 대한 것은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잡지 보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부분, 요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시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가 어떤가,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쪽 방향을 보고 이런 것들을 따져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오지 않았지만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진도는 우선 다 마친 상황이고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제 줬던 프린트물에서 말머리 별과 성단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홀수만 풀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문제만 골라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풀이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